BTS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2026년 3월 21일 정규 5집으로 돌아온 BTS. 하지만 이번 컴백은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바로 광화문에서 진행된 무대가 문제였죠.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는 시선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BTS 컴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MB 시사교양국 토론 광장의 메인 PD 박민준입니다. 2026년 3월 22일 토요일 아침 7시 저는 여의도 방송국 근처 카페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광화문에서 열린 BTS 컴백쇼가 끝난 지 10시간쯤 지났을 때였죠. 평소라면 주말 아침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쏟아지는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위상이 이 정도다. 경제 효과 수조 원 규모래. 긍정적인 반응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전혀 다른 목소리가 보였습니다. 도심 마비시켜놓고 무슨 국가 행사냐. 세금 낭비 심각하다. 일반 시민들은 어쩌라고. 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8개가 BTS 관련이었어요. 광화문 공연, BTS 경제 효과, 공무원 동원 논란, 교통 통제, 세금 낭비. 서로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사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가 20개는 올라왔습니다. 방송국 선배 후배들, 대학 동기들,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회방까지. 모두가 어젯밤 공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네 방송국에서 이거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물었고 다른 사람이 바로 답했습니다. 다루긴 뭘 다뤄, 양쪽 다 목에 힘줄 세울 판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슈는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방송 자체가 불타버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루겠어?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의도 거리는 한산했어요. 주말 아침이라 출근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이 고요함 뒤에 뭔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을 열어봤죠. 새벽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더군요. BTS 공연 제대로 다뤄주세요. 공공자원 낭비 문제 짚어야 합니다. 경제 효과가 얼마인데 뭐가 문제냐? 시민 불편은 생각 안 하나요? 글이 분당 서너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국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벨이 3번 울린 후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주말 아침에 무슨 일이야? 저는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월요일 기다리지 말고 내일 일요일 밤에 긴급 토론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물었죠. BTS건? 네. 양쪽 다 뜨겁던데?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성격에 이런 거 안 피하지. 알았네. 기획안 오늘 안에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24시간 안에 토론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패널을 섭외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진행 순서를 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공정하게 다룰 것인가였죠. 화면 앞에서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선배 정수라고 떴어요. 같은 방송국 보도국 선배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선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BTS 건 기획하고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피식 웃었어요. 국장님이 방금 우리 국장한테 전화하셨거든. 자료 협조 요청하러. 근데 말이야. 선배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여론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라져 있어. 우리 보도국에서도 아침 회의 때 다뤘는데 기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적 행사였을까? 아니면 과도한 특혜였을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방송국 전체가 욕먹을 수도 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국가적 행사냐, 과도한 특혜냐. 바로 그거였어요. 이 토론의 핵심 질문은 선배, 그 질문 써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토론 주제로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정면으로 부딪혀야지. 근데 패널 구성 진짜 신중하게 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노트북에 제목을 쳤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 국가적 행사인가 과도한 특혜인가.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조금 떨렸어요. 그때 카페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작가 은지였어요. 31살,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예능 감각이 뛰어난 친구였죠. 오빠, 여기 있었네요. 단톡방 보고 바로 왔어요. 은지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진짜 내일 긴급 토론하는 거예요? 응. 국장님 승인 떨어졌어. 은지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이내 굳어졌습니다. 근데 오빠, 솔직히 저 어제 광화문 갔었거든요. BTS 팬이라서. 그 현장 분위기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느낌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고. 근데요. 은지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 동생이 보낸 메시지예요. 동생은 어제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교통 통제 때문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대요. 하루 매출이 거의 0이었다고. 같은 사건, 정반대의 경험.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지야, 바로 그거야. 우리가 다뤄야 할 게. 한쪽에선 역사적 순간이었고 다른 한쪽에선 생계를 위협받았어. 둘 다 진실이야.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패널은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저는 노트에 4개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긍정 측에는 문화경제학 교수와 K컬처 평론가, 부정 측에는 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각각의 이름 옆에 예상 논점들을 적어 나갔어요. 24시간 안에 이 사람들 모두 섭외 가능할까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방송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패널 후보자 명단이 펼쳐져 있었어요. 은지와 조연출 재훈이가 양옆에 앉아 함께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죠. 먼저 긍정 측부터 가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화경제학 쪽에서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님이 최적일 것 같은데.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 김 교수님은 작년에 K컨텐츠 경제효과 관련 논문을 여러 편 쓰셨어요. 데이터도 탄탄하시고. 문제는 은지가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이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주실까요? 내일 일요일 밤인데.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일단 연락해봐야죠. 김소영 교수의 연구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토요일인데도 연구실에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KMB 토론 광장 PD 박민준입니다. 아, PD님. 무슨 일이세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일 저녁 BTS 광화문 공연 관련 긴급 토론을 준비 중인데요. 경제 효과 측면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BTS 공연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경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공공자원 투입 문제는 별개니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셔야 해요. 교수님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발언을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생방송이죠? 네, 생방송입니다. 좋아요. 참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섭외 성공. 저는 은지와 재훈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다음은 K컬처 평론가인데. 재훈이가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현우 평론가님이 적임자일 것 같아요. 최근에 BTS 관련 칼럼을 여러 개 쓰셨거든요. 최현우 평론가는 전화를 받자마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민준 PD님, 진작 연락 기다렸어요. 이 이슈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나가죠.
긍정 측 2명 섭외 완료. 이제 문제는 부정 측이었습니다. 비판 측은 더 신중해야 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BTS 팬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모셔야 해. 제가 대답했어요. 재정 전문가는 이정민 박사님, 시민단체 쪽은 한지수 활동가님이 어떨까?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이정민 박사님은 섭외 어려울 거예요. 워낙 방송 안 나오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이정민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거절당했어요. PD님, 죄송하지만 방송은 사양합니다. 제 의견은 글로 쓰는 게 낫습니다. 박사님,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양분돼 있어요.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말씀해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방송이죠? 박사님이 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 저는 숫자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적 논쟁은 안 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지수 활동가. 전화를 받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PD님, 저희가 이미 성명서를 냈잖아요. 광화문은 시민의 공간이에요. 특정 기업의 상업 행사를 위해 통째로 내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주세요. 나가면 욕 엄청 먹을 텐데요. 한지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말 아닌가요? 잠시 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나가죠. 4명의 패널 섭외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훈의 노트북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우리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이 떠 있었어요.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30개 정도 올라오던 게시판이었는데 갑자기 분당 10개씩 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BTS 토론한다는 거 어디서 샜나? 은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SNS에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내일 KMB에서 BTS 긴급 토론 한대라고. 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대로 공정하게 다뤄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봅니다. 경제 효과가 얼마인데 무슨 비판이 필요해요? 국뽕 좀 느껴야죠. 공무원 10,000명 동원하고 세금 얼마 썼는지부터 밝혀주세요. BTS 까면 시청률 폭망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오히려 제대로 비판 안 하면 안 봅니다. 언론이 뭐 하는 건지.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광화문 근처 병원 가시려다가 교통통제 때문에 못 가셨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만약 응급 상황이었다면요? 이런 거 짚어주세요. 그 아래 달린 답글도 읽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였는데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죠.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기적? 시민의 일상이 이기적인 거예요? 광화문이 누구 거예요? 댓글창이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벌써부터 이 난리인데.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준이, 지금 사장님이 전화하셨어.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BTS 토론건 때문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2가지야. 첫째, 공정하게 해라. 둘째, 국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시청률 책임져라. 시청률이요? 사장님 말씀이 이렇게 뜨거운 이슈인데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래. 근데 자칫하면 채널 돌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한쪽 편들기 시작하면.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포털 실시간 검색어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떠 있었어요. 5위에 KMB BTS 토론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직 정식 공지도 안 했는데 벌써 검색어 순위에 오른 거예요. 국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자네가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책임져야 해. 나도 믿고 맡긴 거고. 네, 국장님. 국장님이 나가신 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와 재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일단 정식 공지부터 올리자. 패널 명단이랑 토론 주제 확정해서. 지금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어차피 소문 다 났는데 공식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은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하늘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공식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긴급 편성 내일 일요일 밤 9시 BTS 광화문 공연, 국가적 행사인가 과도한 특혜인가. 새로 고침을 누르자마자 댓글이 100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저는 방송국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토론 진행한 초안이 들려 있었어요. 진행자인 강태윤 앵커님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죠. 복도에서 보도국 후배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민준 선배님, 내일 토론 진짜 하는 거예요? 저희 보도국에서 난리예요. 누가 BTS 옹호하고 누가 비판하냐고. 심지어 내기까지 걸었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송국 안에서도 이 정도구나. 선배님, 솔직히 저는요. 후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거 굳이 지금 해야 하나 싶어요.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안 돼요? 식으면 의미가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뤄야 의미가 있는 거야. 후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 엄청 먹을 텐데. 강태윤 앵커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앵커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죠.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어요. 앉아요, PD. 앵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진행안을 건넸습니다. 내일 토론 진행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앵커님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으시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PD,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거 왜 해요? 네. 아니, 내 말은. 앵커님이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불에 기름을 부어야 하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앵커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SNS에서 감정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된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논의의 장? 앵커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면 싸움판? 그건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달렸죠. 앵커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 PD, 나 이 바닥에서 30년 했어요. 이렇게 양극화된 이슈는 건드리는 순간 통제 불능이 돼요. 패널들 감정 격해지고 시청자들 채널 돌리고. 그럼 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앵커님이 진행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연기하자는 거예요.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여론이 좀 정리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앵커님, 일주일 후면 다른 이슈가 터질 거예요. 그럼 또 묻히죠.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앵커님과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할 거예요? 앵커님이 물었습니다. 네. 앵커님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요. 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패널들한테 사전에 명확하게 말하세요. 인신공격 금지, 팩트 기반 토론. 그거 어기면 바로 제지한다고. 그리고 앵커님이 진행안을 가리켰어요. 마지막 멘트는 제가 쓸게요. PD가 쓴 이건 너무 이상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앵커님이 불렀습니다. 민준 PD. 뒤를 돌아봤어요. 내일 방송 후에 우리 둘 다 욕 엄청 먹을 거예요. 각오는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왜? 시청자 게시판 댓글이 지금 1000개 넘었어요. 그리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패널 중 한 분이 협박 전화 받으셨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와 재훈, 그리고 국장님까지 함께였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누가 협박 전화를 받으셨어? 국장님이 물었습니다. 한지수 활동가님이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오후에 내일 방송 나오면 가만 안 둔다는 전화를 3통이나 받으셨대요. 국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대요. 근데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활동가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거 예상했대요. 그래도 나가시겠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전화 드려야겠습니다. 한지수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PD님? 활동가님 괜찮으세요? 협박 전화 받으셨다고. 아, 그거요? 한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에요.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겪었어요. 걱정 마세요. 정말 내일 출연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D님.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해요. 광화문은 시민의 공간이에요. 그걸 상업행사에 내주고 공무원 10,000명을 동원하고 시민들 일상을 통제한 게 과연 정당했는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국장님을 봤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내일 스튜디오 경비 강화해. 그리고 패널분들 입퇴장 동선 따로 관리하고. 네, 국장님.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그런데 김소영 교수님도 연락 오셨어요.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대요. 아직 방송도 안 했는데. 뭐라고요? 재훈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김소영 교수의 SNS 계정이었어요. 최근 게시물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BTS 까려고 방송 나오시는 거죠? 실망입니다.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경제 효과를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교수님, 제대로 된 분석 부탁드립니다. 편향되지 말고요. 반대쪽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발 팩트로만 말씀해 주세요. 감정 빼고요.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짚어주세요.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래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네. 진행안 다시 점검하자. 그날 밤 11시까지 우리는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토론 순서를 짜고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돌발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국장님은 9시쯤 퇴근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일 잘 부탁해. 우리 방송국 신뢰가 걸린 일이야.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격렬한 논쟁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댓글이 2,000개를 넘어섰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명 스태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카메라 감독님들이 앵글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조종실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 형, 패널분들 분장실 도착하셨어요. 재훈이 인터컴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인사드리러 갈게. 분장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명의 패널이 각자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먼저 김소영 교수님 방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교수님이 자료를 검토하고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영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PD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오늘 토론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는 경제 효과를 이야기하겠지만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문제점도 함께 짚을 거예요. 경제학자로서 양쪽을 다 봐야 하니까요. 그래도 괜찮죠? 오히려 그래 주셔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최현우 평론가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현우 선생님. 아, PD님. 잠깐만요. 마지막 팩트 체크 중이에요. 그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BTS 월드 투어 경제 효과 추산치가 블룸버그 기준으로 얼마였더라? 아, 맞다. 광화문 공연만 2,600억 원. 준비 철저히 하시네요. 최현우가 웃었습니다. PD님, 저 오늘 엄청 두들겨 맞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K컬처가 이만큼 왔는데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정민 박사님 대기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사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PD님, 이정민 박사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공무원 10,000명 동원에 들어간 초과 수당만 최소 4억 원입니다. 교통통제, 안전관리 모든 걸 합치면 수십억이에요. 이게 과연 공공자원의 적절한 사용이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지수 활동가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활동가님, 괜찮으세요? 한지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협박 문자 왔어요. 근데 뭐 신경 안 써요. 오늘 제가 할 말은 명확해요.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에요. 집회도 제한하면서 상업 공연은 허용한 게 모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분 모두와 인사를 마치고 부조종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빠, 패널분들 어때요? 각자 할 말이 확실해. 이거 정말 격렬할 것 같아. 오후 8시 30분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강태윤 앵커님이 패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토론은 생방송입니다.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트 기반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김소영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앵커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우리 서로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쓰면 어떨까요? 감정 격화되는 거 막으려면. 좋은 제안입니다. 앵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9시. 본방송 시작 30분 전. 부조종실 모니터로 스튜디오가 보였습니다. 4명의 패널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표들이었죠. 재훈이 말했습니다. 형, 실시간 시청자 수 벌써 10만 명 넘었어요. 뭐? 포털 메인에 우리 방송 예고 기사가 떴어요. 댓글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은지가 기사 댓글창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토론 나오네. 기대된다. 공정하게만 해라. 한쪽 편 들면 채널 돈다. BTS 까는 거면 안 본다. 세금 낭비 제대로 파헤쳐라. 20분 후 시작합니다. 플로어 디렉터가 외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 4, 3. 플로어 디렉터의 카운트다운이 들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이 2를 가리키고 강태윤 앵커를 향해 큐 사인을 보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B 토론 광장입니다. 앵커님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BTS 컴백 공연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됐고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공공자원 과다 투입, 시민 불편, 집회 제한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패널들을 하나씩 비췄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두고 전문가 4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긍정적 측면을 말씀하실 분들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소영 교수님, K컬처 평론가 최현우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김소영 교수와 최현우 평론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재정 전문가 이정민 박사님, 시민단체 공공의 광장 한지수 활동가님입니다. 이정민 박사와 한지수 활동가도 인사했습니다. 먼저 김소영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공연의 경제적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영 교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광화문 공연 단일 이벤트만으로 약 2,6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도시별 공연 효과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월드 투어 전체로는 최소 90조 원 이상의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부조종실 모니터를 보니 실시간 시청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이정민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경제 효과라는 게 실제로 국민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인가요? 대부분 하이브와 넷플릭스 수익 아닙니까? 잠깐만요. 강태윤 앵커가 제지했습니다. 순서를 지켜주시죠. 김 교수님 말씀 듣고 반론하시죠. 김소영 교수가 이어갔습니다. 경제 효과는 단순히 기업 수익만이 아닙니다. 호텔, 식당, 교통, 유통업 전반에 걸친 소비 증가를 포함해요. 실제로 광화문 일대 편의점 매출이 최대 700까지 올랐고 호텔은 만시를 기록했습니다. 그건 일부 업종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한지수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교통통제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급감한 식당과 상점들이 훨씬 많았어요. 재훈이 속삭였습니다. 형, 시청률 나왔어요. 5.2%예요. 일요일 밤 9시 5.2%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최현우 평론가가 발언했습니다. 경제 효과를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과 서울을 각인시킨 거대한 광고였어요.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ARIRANG라는 한국 전통 민요 제목의 앨범으로 컴백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 메시지입니다. 문화적 메시지요? 이정민 박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문화적 메시지를 위해 공무원 10,000명을 동원하고 초과수당만 최소 4억 원을 쓰고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시민들 일상을 마비시킨 게 정당하다는 건가요? 분위기가 급격히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공공자원 투입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해요. 수십억 원 투입으로 수조 원의 효과를 냈다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지수 활동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자원을 투자로 봐야 하나요?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에요. 집회는 제한하면서 상업 공연은 허용한 게 말이 됩니까? 강태윤 앵커가 끼어들었습니다. 활동가님, 하지만 이번 공연은 무료였고. 무료라고요? 한지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무료지만 넷플릭스가 전 세계 독점 중계권을 가져갔어요. 하이브는 앨범 홍보 효과를 얻었고요. 이게 순수한 무료 공연입니까? 부조종실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실시간 댓글 봐요. 화면에 시청자 댓글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맞는 말 한다. 아니, 경제 효과가 얼마인데 뭔 소리야. 공무원 4억. 진짜야? BTS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걸로 트집을. 최현우 평론가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올림픽은 어떻습니까? 월드컵은요? 그것도 엄청난 공공자원이 투입되는데 그건 괜찮고 BTS는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올림픽과 BTS 공연을 같은 선상에 놓으시는 겁니까? 이정민 박사가 반문했습니다. 재훈이 외쳤습니다. 형, 시청률 7.1%. 토론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강태윤 앵커가 개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효과와 공공자원 투입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실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광화문 일대 상인분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부조종실에서 제가 VCR 송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광화문 근처 편의점 주인이 나왔어요. 솔직히 대박이었죠. 이틀 동안 평소 한 달 매출이 나왔어요. 외국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고 다들 BTS 굿즈랑 음료수 사가더라고요. 다음은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교통통제 때문에 배달도 안 되고 손님도 못 오고 이틀 동안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 번째는 광화문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야근했는데 퇴근을 못했어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바람에 택시도 안 잡히고 새벽 2시까지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을 본 팬이 나왔어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멕시코에서 왔는데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VCR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4명의 패널 모두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강태윤 앵커가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현장인데 완전히 다른 경험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영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규모 이벤트의 양면성이에요. 수혜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상이요? 이정민 박사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피해본 상인들한테 누가 보상합니까? 하이브가? 서울시가?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한지수 활동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장소를 사용할 때의 문제예요. 이익은 사기업이 가져가고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고.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최현우 평론가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국 문화산업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개별 피해는 아쉽지만 국가 전체로는 플러스인데요. 국가 전체요? 한지수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집합이에요. 개인의 피해를 무시하고 국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재훈이 외쳤습니다. 시청률 9.3%.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실시간 댓글이 초당 100개씩 달려요. 모니터를 보니 댓글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말이 맞다. 개인 희생 강요하지 마라. 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은 거 아냐? 피해본 사람들 보상해줘야지.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지. 너무 이기적이네. 강태윤 앵커가 다시 개입했습니다. 그럼 이정민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공자원이 투입됐습니까? 이정민 박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6,700명, 서울시 공무원 2,600명, 소방 800명. 총 1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원됐어요. 토요일 휴일 근무였으니 초과 수당이 나갑니다. 경찰만 해도 1인당 평균 15만 원씩 잡으면 약 10억 원이에요. 10억이요? 최현우 평론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통제, 임시열차 운행, 안전시설 설치까지 합치면 최소 30억 원 이상이 투입됐을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박사님, 김소영 교수가 반론했습니다. 경제 효과가 2,600억 원인데 30억 원 투입은 1% 남짓이에요.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2,600억이 과연 실제 수치입니까? 이정민 박사가 되물었습니다. 블룸버그 추산치일 뿐이고 실제로 검증된 적 없습니다. 반면 30억은 확실히 나간 세금이에요. 한지수 활동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도 있어요. 집회가 제한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가 민간 기업 공연 때문에 제약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최현우 평론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로 대규모 인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안전을 명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한지수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BTS 모독 방송 중단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촬영 중입니다. 플로어 디렉터가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달려들었지만 그 남성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 방송은 BTS를 깎아내리려는 편파 방송입니다. 국민 세금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위상 높인 BTS를 공격하고 있어요. 부조종실이 순간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어떡해요, 오빠? 은지가 외쳤습니다. 저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카메라 3번, 앵커 클로즈업. 지금. 강태윤 앵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 남성을 제지했습니다. 나요. 제 발언권도 있어요. 왜 패널은 BTS 비판하는 사람만 나왔어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한지수 활동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저는 BTS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자원 사용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BTS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나 해요? 보안 요원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닫혔어요. 강태윤 앵커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패널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형, 실시간 댓글 난리예요. 모니터를 보니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말도 일리 있다. 왜 비판하는 사람만 나왔냐? 아니 패널 구성 보면 공정한데? 방송 방해는 안 되지. 저게 팬이냐? 언론 자유 탄압이다. 김소영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앵커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객관적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BTS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정민 박사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사용의 투명성을 이야기한 거지 BTS 자체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현우 평론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되니까 BTS 옹호하는 사람이 마치 무조건적인 팬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문제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넘어서는 가치요? 한지수 활동가가 반문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보다 더 큰 가치가 뭔데요? 문화적 자긍심이요. 최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화 사대주의에 시달렸는지 아세요? 이제 겨우 한국 문화가 세계 중심에 섰는데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과하다고요? 문화적 자긍심을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겁니까? 한지수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강태윤 앵커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차분하게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토론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공과 사의 문제예요. 공공장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느냐 마냐.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이익을 얻는 구조에서 공공자원이 투입된 게 정당하냐는 거죠. 김소영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문화 행사가 문제예요. K-팝 콘서트만이 아니라 영화제, 음악제, 다 사기업들이 관여하거든요.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정민 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33시간 통제하고 공무원 10,000명을 동원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는 거예요. 부조종실에서 국장님이 인터컴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진정시켜. 이거 자칫하면 싸움판 된다. 저는 강태윤 앵커에게 큐카드를 보냈습니다. 정리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앵커님이 말했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한지수 활동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활동가님? 앵커님이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집 주소가 온라인에 올라왔대요. 지금 SNS에 퍼지고 있다고.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강태윤 앵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활동가님, 괜찮으세요? 한지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쥔 채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집 주소뿐만 아니라 제 가족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김소영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최현우 평론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토론과 개인 신상 공개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부조종실에서 저는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깐 광고 넣어. 형, 생방송인데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상관없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 화면이 광고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로 뛰어내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패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활동가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거 너무 심해요. 제 아이 사진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단할까요? 아니요. 한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계속해요. 지금 그만두면 이긴 거예요, 저들이. 하지만 PD님. 한지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아무도 이런 이야기 못해요. 두려워서. 저는 계속할 거예요. 이정민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활동가님, 저도 같은 협박을 받았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제 연구실 주소가 퍼지고 있더라고요. 박사님도요? 네. 근데 저도 안 그만둘 겁니다.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강태윤 앵커가 말했습니다. PD님, 방송 재개해야죠. 도망치면 안 됩니다. 김소영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지금 우리가 멈추면 이게 선례가 돼요. 협박하면 입 닫는다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온 저는 부조종실 마이크를 켰습니다. 광고 끝나고 바로 재개. 앵커님, 이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세요. 광고가 끝났습니다. 강태윤 앵커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방송 중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패널 중 일부가 신상정보 유출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한지수와 이정민을 비췄습니다. 이것은 앵커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개인을 공격하고 협박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형, 실시간 댓글 보세요. 모니터를 봤어요. 댓글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토론은 토론이지 왜 집까지 털어. 신상 공개한 놈들 다 신고해야 한다. BTS 팬으로서 부끄럽다. 이건 아니다. 활동가님 힘내세요. 할 말 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편 댓글도 있었습니다. BTS 깎아내리면 당연히 대가 치러야지. 자기가 먼저 공격했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네. 강태윤 앵커가 말했습니다. 토론을 계속하기 전에 패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한지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정민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김소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앵커님, 한 가지만 명확히 하고 싶어요. 저희는 BTS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정책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겁니다. 최현우 평론가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BTS를 옹호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협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앵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4명의 패널을 모두 담았어요. 우리는 지금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활동가님, 강태윤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한지수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이 누구의 것인지 묻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한지수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역사적으로 시민들의 공간이었어요. 촛불 집회가 열렸던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곳이죠. 그런데 그 공간이 이번엔 상업 공연장이 됐어요. 물론 BTS가 대단한 아티스트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일상이 멈춰도 되는 건가요? 집회는 제한하면서 공연은 허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게 묻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정민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경제 효과 2,600억 좋습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가려진 다른 숫자들도 있어요. 공무원 10,000명의 휴일, 교통통제로 피해본 상인들의 매출, 병원 가지 못한 환자들의 불편. 이것도 숫자예요. 김소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양면을 다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최현우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BTS 컴백을 안 하자고 할 수는 없었잖아요.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과정이 문제였어요.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나요? 피해 보상 계획은 있었나요? 집회 제한은 정당했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강태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투명하게 했어야죠. 공공자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상 피해는 무엇인지, 보상 계획은 어떤지. 이걸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해요. 이정민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비용 분담도 명확히 했어야죠.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공공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영국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부조종실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댓글 분위기 봐요. 모니터를 보니 댓글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토론 같다. 맞아, 과정이 문제였어. 비용 분담. 일리 있네. 그래도 BTS는 대단해. 이건 인정해야지. 김소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경제 효과라는 숫자에만 집중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최현우 평론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문화적 가치만 강조했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니까요. 강태윤 앵커가 4명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S 광화문 공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소영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예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과정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공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자원 사용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문제 삼은 거였어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민과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최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재훈이 외쳤습니다. 형, 시청률 12.1%.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토론이구나. 강태윤 앵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여러분이 목격하신 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조종실 모니터에 실시간 댓글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토론 처음 본다. 진짜 의미 있었어. 서로 욕하지 않고 대화하니까 훨씬 좋네. BTS 팬인데 반대 의견도 이해됐어요. 비판하던 사람들도 BTS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구나. 은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오빠,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태윤 앵커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시청자 의견이 띄워졌어요. 저는 광화문 근처에 사는 주민입니다. 솔직히 불편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온 팬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에요. 김모 씨 44세. 한지수가 그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문자가 나왔어요. 저는 BTS 팬입니다. 공연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토론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봤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모 씨 27세. 최현우 평론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 번째 문자였습니다. 저는 세금 낭비가 싫어서 이번 공연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 들으니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다만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마이너스 박모 씨 51세. 이정민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이번 행사에 동원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불만이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는 걸 보니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다만 우리 노고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모 씨 35세. 김소영 교수가 문자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태윤 앵커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실은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훈이 속삭였습니다. 형,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KMB 토론이에요. 스튜디오에서 강태윤 앵커가 패널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들렸다는 게 중요했어요. 협박도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 분들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고요. 이정민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숫자만 보던 제가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경제 효과라는 숫자 뒤에도 세금이라는 숫자 뒤에도 모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소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더 겸손해져야겠다고 느꼈어요. 제 전문 분야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다른 관점도 귀 기울여 들어야죠. 최현우 평론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것과 비판적 사고는 양립할 수 있어요. BTS를 좋아하면서도 공공정책에 대해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태윤 앵커가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도 소수의 침묵도 아닙니다. 강태윤 앵커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경청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4명의 패널을 훑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4분은 처음엔 정반대 입장에 서 계셨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셨죠. 하지만 2시간의 토론을 거치며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앵커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흑도 백도 아닌 회색지대를 보았습니다. 경제 효과도 맞고 공공자원 문제도 맞습니다.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고 시민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진실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운 겁니다. 부조종실에서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앵커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신상을 털어도 된다는 생각.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한지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 있게 발언하신 한지수 활동가님과 이정민 박사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하신 2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스튜디오에서 김소영 교수와 최현우 평론가가 먼저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스태프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부조종실에서도 우리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재훈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 우리 해냈어요. 강태윤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 그것은 분명 대한민국 문화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소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입니다. 화면에 정리 자막이 떴어요. 공공자원 사용의 투명성 강화. 시민 참여 절차 마련. 피해 보상 체계 구축. 비용 분담 원칙 수립. 이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앵커님이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나은 방식으로 문화 행사를 열 수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는 극대화하는. 김소영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앵커님,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저는 오늘 이 토론 자체가 BTS 공연만큼이나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이정민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 토론이 싸움판이 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최현우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이번 공연이 가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중합니다. 한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여전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BTS와 그 팬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은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강태윤 앵커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재훈이 외쳤습니다. 형, 최종 시청률 14.3%. 은지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대박이에요. 강태윤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토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말고 경청하면서.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어요. 4명의 패널이 모두 화면에 담겼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 국가적 행사인가 과도한 특혜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지금까지 KMB 토론 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 타이틀이 올라갔습니다. 큐 사인. 플로어 디렉터가 외쳤습니다. 온에어 사인 등이 꺼졌어요. 스튜디오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1시간 후 저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 떠 있었어요. 역대급 토론이었다. 처음엔 싸우는 줄 알았는데 대화하더라. 이런 방송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BTS 팬인데 반성했습니다. 다른 의견도 들어야죠. 비판하는 사람들도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구나.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결론이 뭐야? 애매하게 끝냈네. 그래서 찬성이야 반대야?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민준아, 수고했어. 국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포기하라고 말하려고 했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 협박까지 받았잖아. 네. 근데 끝까지 해냈더라고. 패널들도 너도. 국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게 진짜 방송이야. 안전한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다루는 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은지와 재훈이 들어왔어요. 오빠. 은지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우리 방송 관련이에요. 재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형, 유튜브 다시 보기 조회수가 벌써 100만 회 넘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국장님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경영진 회의 있어. 사장님이 자네 칭찬하셨어. 앞으로 이런 토론 정기 편성하자고 하시더라고. 정말요? 그래. 민준아, 자네가 새로운 길을 열었어. 국장님이 나가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밤 풍경이 보였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오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죠? 중간에 난입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무서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알았어. 무서워서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더라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형, 근데 진짜 대단한 건요. 패널들이 서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정반대였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김소영 교수와 이정민 박사가 방송 후 악수하는 걸 봤어요. 최현우 평론가와 한지수 활동가도 연락처를 주고받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PD님, 저 한지수예요. 아, 활동가님. 괜찮으세요? 네, 경찰 신고했고요. 지금 집은 안전해요. 전화드린 건 감사하다고요. 제가요? 네. 끝까지 방송 진행해 주셔서요. 중간에 멈췄으면 제 목소리는 묻혔을 거예요. 근데 PD님이 믿어주셨잖아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에요. 활동가님이 용기 내주신 거죠. 오늘 정말 의미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토론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용기 있는 사람.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밖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방송을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대화했다는 거였어요. 욕하지 않고 폭력 쓰지 않고 그냥 대화했다는 것. BTS 광화문 공연이 2,6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면 오늘 우리 토론은 뭘 만들어냈을까요? 숫자로는 잴 수 없는 것. 이해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2시간. 그게 어쩌면 어떤 경제 효과보다 값진 게 아닐까요? 오빠, 집 갈까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가자.
회의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보도국 후배가 지나가다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민준 선배님, 최고였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KMB 토론이 실시간 트렌드 1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방송 보고 깨달았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틀려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계속 대화하는 거더라. 저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내일 또 다른 이슈가 터질 겁니다. 또 다른 논쟁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화하라고.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2026년 3월에 있었던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배경으로 만든 픽션입니다. 공연 자체는 실제로 열렸고 경제 효과 추산치나 공무원 동원 규모, 교통, 통제 상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모두 실제 뉴스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KMB 방송국과 박민준 PD, 그리고 4명의 패널은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균형이었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양분시킨 사건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문화 강국의 위상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호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자원 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맞는 말 아닐까요? 블룸버그가 추산한 2,600억 원의 경제 효과, 이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며 대한민국과 서울을 각인시킨 것도 사실이죠. 동시에 공무원 10,000명이 동원됐고 초과수당만 최소 4억 원이 들어갔으며 교통통제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들과 시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 옳음 아니면 그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아요.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4명의 패널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경제학자는 숫자로 보고, 문화평론가는 가치로 보고, 재정 전문가는 비용으로 보고, 시민운동가는 권리로 봅니다. 누가 틀렸을까요? 아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이야기 속 한지수 활동가가 신상 공개와 협박을 당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는 겁니다. BTS 광화문 공연 논란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는 계속 생길 겁니다. 대규모 문화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공공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경제 효과와 시민 권리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욕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어보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의견은 달라도 사람은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